여러분, 정부가 또 하나의 큰 폭탄을 던졌습니다. 바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숫자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수도권에만 앞으로 135만호, 매년 27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듣기만 해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어질까요? 당장 내년에 분양이 쏟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몇 년 뒤에나 체감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얼마 전 6월 27일에 대출규제 강화 대책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얼어붙을 거라 했는데 정작 그 이후에도 거래가 꽤 활발하게 이어졌죠. 이번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와 화려한 계획이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당장 도움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대책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데이터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서울 남부권에 새로 나온 택지 입지부터 도심 유후부지, 일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집을 더 많이 짓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공급 목표를 예전처럼 분양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제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최근 3년 동안 수도권에서 실제로 착공한 물량을 보니까 연평균이 15만 8천 호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수도권에 필요한 적정 공급량이 연간 25만 호거든요. 그럼 1년에 약 9만 호가 모자란 거죠. 결국 이 격차를 메우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뼈대입니다. 자세히 보면 5가지 축이 있어요. 첫째, LH 직접 시행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는 LH가 직접 시행해서 2029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 호를 더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둘째,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입니다. 상업용지나 자족용지로 묶여서 오랫동안 놀고 있던 땅들이 있죠. 이걸 주거용으로 바꿔서 1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사업속도 제고, 지구지정, 지구계획, 보상 같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앞으로는 이걸 동시에 진행해서 전체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만 6천 호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넷째, 도심 공급 확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많습니다. 노공공임대단지 재건축으로 2만 3천 호, 공공청사, 국유지 복합개발로 2만 8천 호, 학교용지 복합개발로 3천 호 이상, 서울 유후부지 추가 공급 4천호, GTX 역사, 차량기지 복합개발까지 포함돼 있죠. 다섯째, 정비사업 패키지 지원입니다. 도심복합 시즌2로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6만 3천호,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만 8천호 공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급 확대의 5가지 축이 전부 착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드는 첫 번째 궁금증. 좋아, 숫자는 큰데 이게 당장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축 들어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정부가 말한 공급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 기준이에요. 분양 기준이 아니고 착공 기준. 무슨 차이냐? 착공은 삽을 뜨는 시점을 말합니다. 분양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시점이죠. 결국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분양인데 이번 대책은 착공 숫자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년 당장 분양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2025년 4분기 남양주 왕숙에서 약 900세대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2만 7천호 분양 계획이 잡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대규모 물량, 서울 남부권 3만호, 1기 신도시 6만호, 도심복합 시즌2 5만호 이런 것들은 2029년 이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4에서 5년 뒤에야 삽을 뜨고 입주는 7에서 8년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갭이 생깁니다. 지금 집값이 걱정인데 7년 뒤 집이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냐? 또 하나 실행을 가로막는 장벽이 많습니다. 첫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려면 LH법을 고쳐야 하고 학교 용지를 아파트로 바꾸려면 별도의 특별법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협의의 문제입니다. 공공청사나 국유지를 아파트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세대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보상과 이주 문제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6만 호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해야 하거든요. 임시거주지, 상가 세입자 문제, 이게 풀리지 않으면 사업은 속도가 날 수 없습니다. 넷째, 교통 인프라입니다. GTX 광역교통망이 제때 완성되지 않으면 공급만 늘어도 미분양 리스크가 생길 수 있죠. 결국 계획은 크지만 법안 통과, 지자체 협상, 주민 이주, 교통 대책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는 화려한데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 지금 당장 우리가 느낄 변화는 거의 없고 실제 집이 들어오는 건 7에서 8년 뒤라면 이건 약속이지 공급 폭탄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이 대책이 당장 우리 집값이나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 부분을 다음 본론 3에서 지역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론, 구체적으로 지역별 공급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서울 남부권 신규 택지예요. 서초 서리풀에 2만호, 과천에 1만호, 합쳐서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2만호라니 듣기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서리풀, 과천 어디에 어떻게 들어섰냐? 서리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여기서 2만 세대가 더해지면 주변 도로, 학교, 생활 인프라가 버틸 수 있을까요? 과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기 신도시로 수천 세대 공급이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 1만 세대가 추가된다.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교통 지옥의 시작일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 유후 부지 활용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위례신도시 내 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같은 곳을 주거로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에 공공청사 부지 복합개발로 2만 8천호,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건축으로 2만 3천호, 서울 안에서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땅만 있다고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학교 부지 활용하려면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청사 이전은 주민 반발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국 시간과 협의가 핵심이죠. 또 하나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이번 대책에 무려 6만 3천호 착공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물량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기 신도시는 30년 넘은 노후 단지들이 밀집해 있죠. 그런데 수만 세대가 동시에 이주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지 문제, 상가 세입자 갈등, 이거 해결 없이 어떻게 착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장을 보면 수도권과 달리 공급 확대보다 미분양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지방에는 미분양이 4만호 이상 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을 늘리면 오히려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즉, 이번 대책은 수도권은 공급 늘리겠다, 지방은 미분양 해소하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남부권, 도심 유부지, 1기 신도시 모두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행까지 갈 길이 멉니다. 지방은 오히려 공급 억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결국 이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바로 다음 결론과 전망 파트에서 단기 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월 7일 공급 확대 방안 숫자로는 엄청나게 커 보였죠. 수도권 135만호, 서울 남부권 3만호, 1기 신도시 6만호. 듣기만 해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분양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체감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점은 빠르면 2029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값에 주는 효과는 솔직히 크지 않다고 봅니다. 뉴스에선 공급 늘린다 하니까 잠시 숨고르기는 있겠지만 실제 매물 상황이나 전세 수급은 당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집값을 움직이는 건 거래량과 금리, 그리고 전세 시장의 수급이죠.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법 개정, 지자체 협의, 교통 이주 문제, 이 모든 게 풀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과연 새로운 해법일까요? 아니면 과거 정책의 시즌2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